심장병 발병률이 91%나 높더라. 살을 빼려고 했는데 수명만 깎아먹었네. 간헐적 단식했던 그룹에서는 그 빠진 체중의 65%가 근육이었어요. 특히 40대 넘어가서 근감소증에 취약할 수 있는 여성분들은 미역 300g. 여러분들 화장실 하는 것과는 차이나는 몸무게인데요. 여기 여러분들이 자주 물어보신 질문 제가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체형천재 닥터고은입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자주 물어보신 질문 8가지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면요, 그 연료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빠른 연료와 느린 연료가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에너지를 만들 때 일단 첫 번째 탄수화물을 사용하는데, 혈당이 높아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 위해서 간에서 글리코겐을 꺼내서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태가 어느 정도 지나서, 예를 들면 이제 한 식사를 하신 다음에 10시간, 12시간이 지나면 이 빠른 연료가 다 타고 그제서야 이제 지방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 꼭꼭 우리 몸에 쌓여있던 지방을 차곡차곡 꺼내서 이 느린 연료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드디어 살이 빠지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늘 계속 음식을 달고 계신 분들은 혈당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지방을 꺼냈을 찬스가 없으니까 살이 빠지지 않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우리 간헐적 단식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정답을 말씀드리면요,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자, 미국에서 했던 대규모 연구, 중국에서 했던 연구에서도 밝혀졌는데요. 이 칼로리 제한 다이어트, 그리고 시간 제한 다이어트를 했던 그룹을 비교해보면 고작 300g, 여러분들 화장실 한번 갔다 오는 차이 나는 몸무게인데요. 이 정도밖에 차이가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왜 간헐적 단식하면 살이 좀 더 빠지는 것 같지? 당연히 시간을 줄여놨으니까 그 시간에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그래도 좀 빠지는 느낌이 드는 거죠. 하지만 연구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더라가 결론입니다. 진짜가요? 진짜입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했을 때 그 지방에, 그러니까 체중이 빠지잖아요.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간헐적 단식했던 그룹에서는 그 빠진 체중이 65%가 근육이었어요. 그런데 일반 다이어트에서는 20에서 30%만 근육이었고 거의 2배 넘게 차이가 나잖아요. 간헐적 단식을 하면 그만큼 근육이 많이 빠진다는 게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하면 안 되겠네? 특히 40대 넘어가서 근감소증에 취약할 수 있는 여성분들은 위험하지만, 호주에서 했던 연구는 체중당 단백질을 1점에서 1.6, 그러니까 예를 들면 50kg 사람이 60g 정도를 먹으면서 주 2, 3회 근력 운동 꾸준히 했더니 오히려 근육이 늘었더라. 이렇게도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더라. 라는 연구가 발표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헐적 단식을 할 때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다? 단백질과 근력 운동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간헐적 단식을 하면 따라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가포식, 오토파지라고 하는데요. 우리 몸에 잘못되고 늙은 세포들을 자정한다는 거예요. 고치고 없애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스스로 이제 청소를 한다는 뜻인데, 이렇게 되면 암도 예방할 수 있고 잘못된 면역 반응들, 아토피나 그 다음에 노화까지도 예방할 수 있다는 굉장히 획기적인 개념으로 노벨 생리학상도 탔던 개념인데요. 자, 그런데 이 오토파지라는 개념은요, 사실은 12시간을 우리가 굶으면 활성화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는 사람한테서 연구된 게 아니라 쥐한테서 연구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적용하기 조금 한계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쥐의 대사는 우리보다 빠릅니다. 쥐가 12시간을 굶어서 그 효과가 나타나면 사람은 사실 3, 4일을 더 굶어야지 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한테 한 연구는 없나요? 있습니다. 사람한테 했던 연구를 보면요, 보통 한 3일 정도로 굶었을 때 자가포식이 일어난 단백질 증거가 나타나더라, 이런 연구들도 있고요. 그러면 12시간, 16시간은 어떨까요? 18시간 연구에서는 그 관련된 유전자가 한 22% 정도 증가했는데, 이거는 신호가 있다는 것이 정말 자가포식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또 재미있는 연구가 있어요. 3일 동안 이제 단식을 시킨 이제 그룹을 이제 비교를 했는데, 운동을 열심히 했던 그룹과 안 했던 그룹이에요. 그런데 이 그룹들은 보면 한 3일 정도 이제 굶었더니 그 운동을 안 했던 그룹은 뚜렷하게 그 자가포식 결과가 나왔는데, 운동을 꾸준히 했던 그룹은 별 차이가 없었다는 거죠. 그럼 운동을 안 하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요, 운동을 하게 되면 이 자가포식의 스위치가 켜진다는 거죠. 비슷한 결과가 나타나니까 꼭 잘하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단식을 한다고 해서 그 자가포식의 결과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이제 호르몬이나 이런 거, 단백질들이 확 늘어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자가포식 효과를 기대하려면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24시간 충분하게 이렇게 단식 시간을 가지거나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결론을 한번 내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아까 초반에 말했던 심장병 발병 진짠가요? 이 연구는 좀 허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논문화된 게 아니라 그냥 포스터라고 우리가 학회 갈 때 이런 거 해서 제가 연구 중입니다 이렇게 발표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 봐서 이제 설문을 한 거예요. 48시간 이틀 동안 뭘 먹었나요?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시기를 했다라고 추론을 해서 이제 논문을 쓴 건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난주 화요일날 여러분 몇 시에 뭐 드셨어요? 기억하세요? 그만큼 정확하지 않을 확률이 있고 특히 또 이 심혈관 질환 사람들 중에 흡연자가 많았대요. 당연히 결과가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연구는 너무 바이어스가 많다. 오류가 많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오히려 간헐적 단식을 했던 그룹에서 나쁜 콜레스테롤도 낮아지고 혈당도 낮아지는 이런 되게 좋은 결과들 그리고 여성분들에서도 다낭성 난소 증후군 같이 이런 질환이 있던 분들에서도 호르몬 이런 수치나 이런 것들이 개선되는 좋은 효과도 있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16대 8 정도의 이 간헐적 단식이 심장병을 올린다, 발병을 높인다 이거는 좀 지나친 추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 단식을 아침에 하면 좋을까요? 저녁에 하면 좋을까요? 차이가 있을까요? 16시간만 지키면 좋을까요? 사실 연구에 따르면요 빠르게 식사를 끝내면 끝낼수록 좋대요. 어떤 연구에서는 아침 8시부터 오후 2시까지만 먹은 그룹이 있었는데 진짜 그 효과가 좋았대요. 근데 여러분 오후 2시에 끝내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잠자기 전 3시간 까지만 먹고 그 다음날 점심시간 가까이에 식사를 하시고 이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실수정 가이드 알려드릴게요. 제일 처음 시도하실 때는요 저녁 8시 이후로 안 드시는 걸 한번 1, 2주 해보세요. 야식만 안 먹어도 1, 2kg이 빠지실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3, 4주가 되면요 아침을 10시 이후부터 먹는 걸로 시간을 늘리시면 되고요. 이제 5주차부터는 정말 16대 8을 해보시는 거예요. 저녁 8시에 끄고 그 다음날 12시나 2시 정도에 점심을 드시는 걸로 해서 이렇게 시간을 점차 적응해 나가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람들이 시간만 지키면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공복이 아닌 시간에 식사를 하실 때 단백질을 드셔야 돼요. 야 신난다 해서 막 치팅하듯이 피자 먹고 탄수화물 먹고 햄버거 먹고 이런 게 아니라 단백질 위주로 좋은 음식을 잘 드셔야 되는데 게다가 단백질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체중당 1.2에서 1.6g 꼭 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실 때도 혈당이 확 갑자기 올라가지 않게 먼저 단백질이나 식이섬유를 드신 다음에 탄수화물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순서를 그렇게 하시면 좋고요. 자, 세 번째는 꼭 기억하실 거죠. 근력 운동. 일주일에 2번 이상 전신 근육, 큰 근육을 쓰는 근육 운동을 같이 하지 않으시면요. 근육이 빠지면서 오히려 살이 더 찌기 쉬운, 요요가 잘 발생하기 쉬운 체질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16대 8 이 간헐적 단식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진실들, 유튜브에 떠도는 것들에 대해서 팩트를 체크를 해봐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유튜브에만 의지하시면 안 되고 정말로 질환이 있으신 분들, 특히 임신, 수유부, 고혈압, 당뇨, 그 다음에 섭식장애나 아니면 담석증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꼭 본인의 주치의와 상의를 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그리고 청소년 여러분들은 아직 이런 간헐적 단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많은 공유 부탁드려요.